자, 여기서는 이제 세도 정치 배울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정조 배웠습니다. 영조, 정조, 탕평제 배웠는데 정조가 죽은 다음에가 문제가 생깁니다. 정조가 죽었어요. 1800년에. 그리고 왕이 된 게 순조고 그 뒤에 헌종, 철종인데 요 세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왕들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그래서 순조부터 해서 나이가 어린 왕들이 연달아서 즉위를 합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라를 제대로 못해요. 전하,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초콜릿 하나 사줘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리다 보니까 누가 권력을 잡냐면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외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외갓집 친척들. 그래서 순조의 외갓집 친척이 안동 김씨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권력 가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권력을 잡는 가문이 안동 김씨랑 풍양조 씨예요. 선생님 와이프도 안동 김씨인데 조선 후기 최고 권력 가문이에요. 풍양조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조 때 안동 김씨, 헌종 때 풍양조 씨, 철종 때 안동 김씨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장악을 하고 왕권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얘네 때문에 나라가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 첫 소개팅 때 만났는데 안동김 씨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속으로 나라 말아먹은 집안이구나 라고 농담으로 생각했었는데 역사 속에서도 안동김 씨, 풍현조 씨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해.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어요. 어떤 폐해가 있냐면 과거 시험장에서 부정이 저질러져요. 과거 시험 제대로 운영해서 국가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매간매직을 합니다. 한마디로 관직을 매매 주고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야. 보령시장 자리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찔러주면은 관직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매간매직이 성행했다. 그래서 된 쓰레기 관리들을 뭐라 불러요? 탐관오리라고 부르죠. 탐관오리. 그래서 지방에서 얘네들이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보령시장 되는데 5천만 원 투자했으면 자기가 보령시장이 돼서 그거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별의별 부정부패도 하고 백성도 수탈하고 대표적인 게 삼정의 문란입니다. 조선 후기 요 세도 정치기 때 이 삼정의 문란 꼭 알아둬야 되는데 원래 세금이 아니었지만 세금처럼 운영되던 거예요. 나라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거 삼정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정, 군정, 환곡. 보통은 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땅에서 나는 곡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10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삥 뜯어갑니다. 문제가 생겨요. 군포,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인데 이게 군포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원래 조선시대는 16살에서 60살 사이에 남자들만 군대를 가게 돼 있고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군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면 16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한테도 뭐가 달렸다고 고추 달렸다라고 세금을 뜯깁니다. 심지어는 60살을 넘어서 이미 죽었어. 무덤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고추가 달려 있으면은 세금을 삥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랑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고추가 달리면 세금을 뜯어갔던 군포.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중에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고추가 달려 있으면 세금 물리니까 자기 고추를 뜯어냅니다. 이게 영화에도 자산어부라는 영화에 묘사도 되어 있죠. 그래서 농민들이 고추를 자르고 반란 일으켜. 실제로. 자, 그리고 환곡. 이 곡이 곡식 곡자예요. 좋은 제도에서 원래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사람이 있으면 살기 어려운 시기 있을 거 아니에요. 쌀 다 먹었을 때. 그럼 국가가 곡식을 빌려줘요. 그럼 곡식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간의 이자, 10분의 1 정도 이자만 바꿔서 빌려주는 제도가 환곡이었는데 좋은 제도였는데 10분의 1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10분의 1은 고사하고 뭐 원금 원래 빌려준 거에 몇 배를 삥 뜯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고리대로 변질된 고율의 이자를 삥 뜯어먹는 걸 고리대라고 하거든요. 고리대로 변질된 환곡이에요. 그래서 이 전정, 군정, 환곡이 삼정이라고 해서 이때 문란 개판이 됩니다. 개판. 그래서 백성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고추 잘랐다니까 고추 자르고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이때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이 있어요. 예, 농민 봉기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홍경래의 난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들의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볼게요.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가 평안도 지역이거든. 근데 이 홍경래 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 홍경래가 일으켰고 그리고 여기가 좀 차별을 받았어. 왜 차별받냐면 요 위쪽 지역은 여진족 거란족이 있었잖아요. 거기랑 국경이 가깝다 보니까 요 지역에는 걔네들하고 많이 섞여서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볼 때 이쪽 사람들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광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산 노동자들을 데리고 홍경래가 반란 일으킨 부분이 이 홍경래난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뭐 차별받았다, 광산 노동자 데리고 반란 일으켰다 하면은 홍경래난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임술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진주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반란을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 진주에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근데 문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서해 바다에서 배들이 등장합니다. 배에 봤더니 대포도 달려 있어. 이게 그 당시 배의 모습인데 서양 배예요.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출몰해서 우리 선생님 사는 보령에까지 왔었어요. 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이 뭐냐면 무역하자 이거야. 그래서 말 들어주지만 대포 쏴가지고 무력으로 무역을 하자라고 강요도 했었습니다. 이 배들을 그 당시 때 이렇게 불렀어요. 이양선이다. 이상한 모양의 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철로 된 배이고 대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의 배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었죠. 공포였었고. 그래서 세도 정치기쯤 되면은 나라가 개판이요.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고 바깥에서는 서양 배들이 무역하자라고 깝치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란 표현은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 몇 명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흥선대원군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냐면 왕은 아니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세도 정치기를 겪고 어렵게 왕이 된 게 고종입니다. 근데 얘도 어리니까 역시 원래는 요때는 외척들이 정치했었잖아요. 안동김 씨 같은 애들. 근데 고종 때도 나이가 어렸지만 이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 이게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실제 얼굴이에요. 이 단원부터는 거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고 원래 이름은 이하응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고종이 어리기 때문에 대신 정치를 했던 게 흥선대원군인데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등장했었을 때 세대 정치로 문란해진 정치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대 정치가들 안동기 씨가 너무 힘이 세니까 왕들이 눈치 보거든. 왕권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이런 것들 합니다. 안동김 씨 같은 세도 가문 있죠.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써요. 능력만 보겠대. 그리고 비변사를 축소시킵니다. 비변사 혹시 기억나나요? 앞서 소개해줬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겪으면서 매일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비변사에서 그 전쟁 중에는 고위 관료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원래 여기 임시기구에 썼다 그랬죠? 임시기구였지만 임진왜란 7년 겪으면서 매일 여기서 전쟁 전략을 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맨날 모이는 상설기구가 되고 비변사의 권한이 엄청 세졌었다 그랬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키우고 싶어서 비변사를 폐지를 합니다. 원래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다 여기서 했거든. 근데 쪼개줍니다. 정치는 의정부로, 3군부는 군사적인 걸로.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의정부, 군사적인 것은 3군부. 그래서 쪼개면서 권력을 축소시키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이 세지겠죠. 그리고
세도 정치기 때 나라가 개판이잖아. 나라의 기강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법전을 편찬해서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의 정책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경복궁이잖아요. 요 궁궐. 원래 조선 초기에 지어졌지만 임진왜란때 불에 탔습니다.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가 도망가니까 화난 백성들이 불질러 버려요. 근데 그 불탔던 것이 흥선대원 때까지 그대로 잿더미로 남아 있어. 그래서 이게 제1의 넘버 원 궁궐이거든. 그래서 여기 잿더미를 쓰니까 가오가 안 살잖아. 그래서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경복궁 중건을 추진합니다. 중건이란 말은 다시 지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납전이라는 것을 징수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원하면 내는 돈 해가지고 기부금 형식이었어요. 원하면 내세요였는데 문제는 흥선대원군이 양반들한테 강제로 삥 뜯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하면 내는 돈이었는데 이게 원할 원자였거든요. 근데 원망하다 원자로 바뀝니다.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불릴 정도로 강제로 삥 뜯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이게 당백전의 모습인데 원래 조선의 화폐는 엽전이라고 있었어요. 엽전. 상평통보라고 정식 명칭이 있긴 하죠. 엽전에 100배의 가치를 지니는 돈을 찍어내는데 그것을 당백전이라고 한다. 돈 마련하는데 가장 최단기간 할 수 있는 거는 돈 찍어내는 거죠. 더군다나 100배의 가치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래. 그래서 당장은 좋았지만 이런 고액의 화폐가 풀리면 시중에 물가가 뛰면서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혼란스러웠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굴 썼을까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농사짓다 말고 가서 막 돌 나르고 나무질하고 막 그래요. 불만이 엄청나요.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강원도에 있는 좋은 나무 갖다 썼는데 이유 모를 화재가 일어납니다. 다 타버려. 그래서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의 묘지름을 자릅니다. 묘지가 뭐야? 무덤이잖아. 양반 조상의 무덤 주변에 좋은 나무도 심어놨거든요.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걸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불만을 가져온 것이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후손들이 경복궁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줬지만 그 당시 양반과 백성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잘한 거가 이거예요. 수치제도 계산합니다. 아까 삼정 기억나죠? 백성들이 고추 자를 정도로 힘들었던 삼정. 요 세 가지를 개혁을 합니다. 전정은 땅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땅을 막 숨겨놨어.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땅이 어디 있는지 조사하는 걸 양전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숨겨놓은 땅, 은결, 이게 숨을 자거든요. 숨겨놓은 땅을 색출해가지고 세금을 때려버려. 그래서 노출된 땅만 세금 내다가 숨겨놓은 땅 많이 찾아서 세금 때리니까 좀 더 그나마 공평해지겠죠. 시험엔 이게 잘 나옵니다. 군정. 아까 뭐라 그랬어요? 16살에서 60살까지 고추가 달린 남자라면 세금을 내는 거였었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 이게 조선 후기에는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돈만 있으면 양반 신분을 사가지고 신분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양반이야. 개나 소나 양반이야. 나머지 요 조금 있죠. 요 조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 상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군정 이 군정이 이제 군포 세금 내는 거였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군포라는 옷감을 내는 세금인데 이게 평민들한테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 극소수한테만 이걸 때려버리니까 얘네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깐난아기나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고추 달리면은 군포를 내게 한 게 군정의 안 좋은 점이었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물립니다. 여기 가호란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물렸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다른 교과서는 거의 이렇게 나와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물렸다. 그럼 평민들뿐만 아니라 이 양반들까지도 군포를 물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국가 재정이 좋아지겠죠. 다만 누가 싫어할까? 양반들이 싫어하겠죠. 개거품 물고 내가 어떻게 저 쌍놈들하고 똑같이 세금 납니까? 하고 개거품 물게 되죠. 여기 가오라는 표현은 이게 이제 집 호자예요.
집에 이제 보면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잖아요. 그 집별로 차별 없이 거뒀다는 뜻인데 뭐 다른 표현으로는 양반들한테 세금을 물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표가 웬만한 교과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호포법 실시 전에는 면제, 세금 안 되는 양반들이 한 50% 됐죠. 근데 호포법 실시 후에는 양반들도 세금을 거의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호포제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 환곡 아까 얘기했습니다.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받는 것이 환곡이었고 좋은 제도였었다. 하지만 이거 원래 누가 운영인지 알아요? 이거 원래 이제 국가 공무원들, 국가 관리들이 운영하던 거예요. 근데 세도 정치기 때는 이 국가 관리들이 썩은 애들이었잖아. 돈 찔러주고 된 애들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제대로 운영 안 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야, 이 새끼들 못 믿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관리하던 것을 민간인, 그 마을에 신뢰할 만한 민간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창제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이 새끼들이 운영했을 때는 삥 뜯어가기 바빴는데 민간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이자 10분의 1만 받고 제대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삼정을 계약한 거, 양전 사업하고 호포제 실시하고 사창제 실시한 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서원철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원은 뭐예요? 학교에 학교,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였는데 원래 유교 공부하고 그랬던 애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을 삥 뜯습니다. 세금도 안 내. 면세랑 면역,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혀. 마을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기부금 내라고 편지 씁니다. 검은 도장 딱 찍어가지고 너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농민들을 수탈해가.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 백성들을 괴롭혀. 심지어는 흥선대원군도 서원에 놀러 갔다가 서원의 양반들한테 발길질 당해서 계단을 떼굴떼굴 구른 일도 있었어요. 대원군도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 무엇보다 백성들 괴롭히잖아. 그래서 대원군이 없앱니다. 47개 제외하고 다 없애요. 이때 대략 한 600여 개 있었다고 하거든요. 47개만 남기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럼 서원에 딸려있던 토지나 노비들이 있겠죠. 이게 다 어디로 갈까? 국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농민들 좋아하겠죠. 괴롭히던 거 없어지니까. 하지만 양반들이 개거품 물죠. 양반들의 개거품을 이때 많이 물어요. 아까 호포제 때 개거품 물고 경복궁 때 자기 부모 묘지림 발치했고. 그래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양반들이 반발하니까 대원군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비록 공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용서치 않겠다. 공자가 유교 만들었잖아. 유교 공부하는 것이 서원이고 이 양반들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반발하니까 야 니들이 좋아하는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백성들 괴롭힌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새끼들아 하고서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반응도 옳았어.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물론 흥선대원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삼정의 개혁과 서원철폐만큼은 많이들 좋아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세드 정치기 때 주요 외척 가문들 나오네요. 순조 때는 안동김씨, 헌종 때는 풍양주씨, 철종 때 안동김씨. 이 두 가문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여기 나오네요. 서원철폐. 그래서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자까지 언급하면서 대원군이 서원철폐를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요. 자, 지우고 흐름 한번 갈게요. 자, 세도 정치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3대 세도 정치가 세도 정치가 요 3대 때죠. 그래서 요 앞에 정조였었는데 정조가 죽고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하고 연달아 어린 아들이 왕이 되죠. 그래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안동김씨, 풍양주씨.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를 잡고 좌지우지하던 개판인 시대 세도 정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해가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과거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매간매직 돈 주고 관직을 사 그렇게 된 쓰레기 관리들이 부정부패했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바쁩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정이 문란하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황국 요 세 가지가 개판으로 운영되고 심지어 고추까지 잘랐다라는 거. 그래서 농민들이 고추 자르기보다는 반란을 택합니다. 그래서 홍경래난이 서북 지역에 차별을 등에 업고
그리고 임슬 농민 봉기가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된 것이 고종. 하지만 고종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대신 정치한 애가 흥선대원군. 그래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죠.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안동김씨 쫓아내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썼고 비대하게 세진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의정부랑 삼군부로 쪼개서 주고 흐트러진 법 기강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때 불에 탔던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권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원납전, 당백전, 그리고 성 들어올 때 통행세를 걷었대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마련했고, 그리고 노동력은 백성을 끌어다 썼고, 목재 마련을 위해서는 양반의 묘지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백성 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은 경복궁 중건이었다. 그리고 삼정을 개혁하게 됩니다. 정전은 양잔 사업을 해서 숨겨놓은 토지를 색출해서 세금을 물렸고, 군정은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각 집마다 부과를 했는데 이 말은 양반들한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라는 거. 그리고 사창제 실시해서 쓰레기 말고 민간인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켰다라는 거. 삼정의 개혁은 꼭 알아두고 서원철폐했다라는 거. 얘는 세금도 안 내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었어. 그래서 600여 개 있던 것을 47개로 줄였고, 여기에서 철폐됨으로써 사라지는 토지랑 노비는 국가로 들어오면서 국가의 재정이 좋아졌고, 농민들 좋아했고, 양반들이 개거품 부니까 누가 살아 돌아와도,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치 않겠다라고 흥선대원군이 강행합니다. 문제. 순조, 헌정, 철종 60여 년간을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경복궁 중공 때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 당백전 이거 했었죠. 이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화폐 엽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엽전은 이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고액 화폐 때문에 물가가 뛰고 어려웠다. 군정의 폐단, 삼정 중에서 이 군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했죠. 사창제는 환곡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분에 구별받지 않고 가호, 집가자라고 그랬죠. 각 가구별로 할당을 했다. 다른 말로 신부로 구별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구별로 할당했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세금을 때렸다? 양반들한테도 때렸다. 자, 오르면 O, 틀면 X. 흥선대원군은 의정부랑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했다. 원래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쪼개줬죠. 맞습니다. 대원군은 47교회만 제외하고 서원 철폐 명령을 때렸다. 그래서 농민과 양반들을 환영했다? 아니죠. 농민들은 환영했죠. 근데 양반들은 개거품 물었죠. 그래서 X입니다.